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12% 상승한 23,377.24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9% 높은 2,575.2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3% 오른 6,727.6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3분기 미국의 고용 비용지수 상승폭은 시장 예상에 부합해 낮은 실업률이 물가 압력을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3분기 고용 비용지수가 0.7%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치도 0.7% 상승이었습니다. 10월 미국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17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985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월에 120.6에서 더 오른 125.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0년 12월에 128.6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121.0으로 전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4% 오른 54달러 3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석유 수출국 기구 등이 내년 3월로 예정된 원유 감산 시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고 WTI는 지난 한 달간 5.2%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중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데다가 또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는 월간 기준으로 현재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10월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다시 한번 장중 종가 기준 최고치를 높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종가는 2,520선으로 2,5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실적 호조의 모습을 나타냈고 또 주주 친화 정책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것이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줬습니다. 여기에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의 관련주가 상승한 것도 지수 오름폭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66% 상승한 694선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오늘도 출중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11월의 첫날입니다. 11월 1일 수요일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적인 부분도 있지만 해외에서의 뉴스들이 많죠. 저희가 좀 관심 있는 연준 의장 누가 선출될 것인가부터 또 중국과의 문제, 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아시아 쪽 순방을 하게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겹쳐져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한 1년 반째 이어온 불마켓을 굉장히 강하게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마켓이라는 점은 몇 가지로 확인이 되는데 주가가 상승하는 것 이외에 금리도 경기가 회복되는 걸 반영해서 꾸준히 오르고 있고
또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금리를 인상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춤하긴 하지만 위안화의 강세와 이머징 마켓 통화 전반의 강세, 그리고 달러의 약세, 이런 부분들은 모두 지금 현재 시장이 강한 불마켓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마켓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고 그중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조정의 구간이 짧고 조정의 깊이가 얕게 나타나는 점입니다. 큰 흐름에서 불마켓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재료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런 재료들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일단 가장 빨리 저희들한테 알려줄 소식은 연준 의장의 지명입니다. 지금 몇 분의 대상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언론상에서는 제롬 파월, 지금 현재 연준 이사죠. 이분이 지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명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분은 과거의 경력을 살펴보면 민간 부분에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특히 칼라일처럼 대규모 사모펀드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연준 이사로서 정책에 참여할 때도 다분히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연준 의장이 지명이 된다는 것 자체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이벤트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트럼프의 아시아 지역 순방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정치적으로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을 좀 완화시킬 만한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은 트럼프가 와서 정치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얘기도 할 텐데, 그 경제적인 얘기에서는 어쨌든 이머징 마켓 쪽에 통화 강세를 조금 압박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그렇게 비싸지지 않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환율도 강해지기 때문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두 가지 큰 국내적인 이슈 이외에 우리나라에는 중국과의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도 요즘 들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외무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중국이 시진핑이 다시 한번 5년간의 집권을 시작하게 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조금 정상화시키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드와 관련된 갈등이 해소가 되면 지금도 나타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입었던 화장품 업종이라든지 또는 유통업종 쪽에 좀 좋은 소식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벤트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호적인 모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시장의 특징이 전형적인 불마켓이었다는 점 말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주와 실적이 좋은 일부 업종으로 굉장히 주가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위주의 업종들이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도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펼쳐진 상황이었습니다. 11월에 이런 상황들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요인들이 있느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 확산되고 여러 종목들에 이런 투자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11월에도 조금은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부 대형주와 또 주가가 호전을 보였던 업종 중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IT 중심의 이 기술주들, 그리고 금리가 오르고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그 금융주들의 호전, 또 원자재 가격이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재와 산업재의 호전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화장품 업종의 강세라든지 또는 일부 유통업종의 강세 같은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오늘도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제 종가 2,52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2,500선 안착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코스피 랠리에 한몫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내 2,600포인트 개막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대내 환경의 변화가 우리 증시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짚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오늘부터 이제 11월 장이 시작이 되죠. 이제 예. 오늘 포함해서 이제 그 연말까지 딱 2달 남아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월부터 10월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의 상황, 전반적으로 시장에 다소간의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우상향의 시장 전개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유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국 증시, 일본 증시, 너도 나도 할 것 없는 전반적인 우상향의 증권 시장이 형성됐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제는 글로벌 증시가 과연 어떤 선상에 서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움직일 만한 전반적인 투자 환경의 변화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일단 글로벌 증시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상향의 방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미국 증시 계속되는 기술주들의 깜짝 실적과 이에 따른 어떤 나스닥 지수 그리고 기술주들의 지속적인 상승. 결국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죠. 그리고 월요일 날도 그랬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상황만 보더라도 그 나스닥의 상승폭이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게 되면서 6,700포인트를 넘어서는 0.4% 이상 상승을 하면서 6,700포인트를 넘어서는 강한 어떤 그 상승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실적 정점에 대한 논란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를 너무나도 조금 좀 실적 발표와 맞물리게 되면서 또 그런 IT 실적 정점에 대한 우려감, 이에 대한 논란 좀 희석시키고 완화시키면서 IT 업종에 대한 추가 상승 방향성을 다시금 새롭게 다져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계속되는 IT 업종에 대한 IT 기술주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다소간 좀 많이 취하가 됐긴 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매수세 가담을 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매기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을 포함해서 우리 시장 대내외적인 호재 5가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는 대외적인 거에 치우치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일 것 같고요. 나머지 1가지는 이제 대내적인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가 글로벌 경기 호조 쪽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했었던 미국의 GDP 발표. 3.0%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켰고 어제 발표되었던 미국의 PMI 지표 66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글로벌 경기 호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경기 호조가 된다라면 통화의 방향성, 경기의 어떤 그 정부 정책들의 방향성이 좀 긴축으로 선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긴축 선회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주어왔었고 긴축에 대한 시장 내에서 준비 태세도 어느 정도 갖춰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긴축 기조가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부분에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장 내 확인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주에 있었던 22통화정책회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 결국 그 22의 테이퍼링을 내년 1월 정도부터 시작을 할 것으로 예고가 되면서 다소간 좀 완만한 통화 긴축. 물론 오늘 그 내일 새벽이면요 미국 FOMC 결과 발표 예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그 그래조란 점진적인 통화 긴축 계속될 것이다라는 부분. 급진적인 통화 긴축이 아니라 완만한 통화 긴축이기에 시장 일단 계속되는 상승 추세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 세 번째, 가장 반가운 소식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소비주들의 반등. 중국에서 일단 그 시진핑 2기 집권에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나라 뭐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그 갈등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갈등을 좀 해소해 가려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하나 둘씩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드 관련 보복 점차 희석되어져 가고 완화되어져 가고 이제 다시금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러므로 인해서 유통주 그리고 중국 관련 소비주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전차군단 여기서 차만 계속해서 동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잖아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또 한 번 나타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마저도 불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인 평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되고 있다. 올 연초부터 계속되었던 IT 업종의 상승세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최근 미국 나스닥 시장의 강세를 본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일단 뭐 삼성전자도 그랬고요. SK 하이닉스도 그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만 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피크아웃되는 그런 주가의 형성이 나타났었죠. 근데 최근 다시 반등의 어떤 그 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국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 코리아 리레이팅.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한국에 대한 PER이 평균적으로 한 10배 정도 됩니다. 이 PER 10배가 12배, 15배까지도 가능할 수 만한 그런 어떤 그 대내적인 여건이 형성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 코리아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 역시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이제 이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 이제 이 5가지가 시장이 예상하거나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된다라면 시장 변동성이 적게 되죠.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이슈가 어찌 보면 지금 현재는 호재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들이 변하게 된다면 시장을 누르는 악재로 바뀌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시고 항상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좀 관찰 내지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특히나 엊그저께 월요일에도 출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FOMC 차기 의장 지명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제 차기 의장 지명 파월이냐 테일러냐. 테일러가 만약에 연준 의장으로 새롭게 지명이 된다라면 매파 성향을 가지고 어찌 보면 점진적인 통화 긴축 기조가 상당히 급진적인 통화 긴축 기조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 오히려 시장 내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더 조금 좀 불안한 요소로 만들 수 있는 오히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5가지 꼭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나 저는 중국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주에도 속하고 있고요. 저평가주에도 속하고 있다. 그리고 사드 완화 기대감마저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인 요소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국 관련주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 예.
환율의 움직임 또한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증시 내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게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의미죠.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사드 갈등 해소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일단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요.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서 이제 그 채권 시장이 있고요, 외환 시장이 있고 주식 시장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금융 시장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하는 시장은 외환 시장이 되겠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먼저 반응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우리 증권 시장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 반영이 될 가능성이 앞으로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드 보복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중국과 관련된 무역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확산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1120원, 1120원도 지금 깨지는 그런 상황.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어제 이런 얘기, 어제 그 발표가 있었죠. 중국 외교부에서 사드 한중 갈등, 조속한 교류 정상화에 합의했다라는 그런 소식 전해져 왔었고, 일단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이거나 이제 제재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점. 그 일례를 들어서요. 금한령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금한령에 대한 그 지속 여부, 일단 해제가 관련된 해제가 될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 솔솔 불고 있다라는 부분.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입니다. 시트릿 한국 관련 여행 상품에 대한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부분. 그러면 중국 관련주 사드 보복이 완화되고 여기에 더 나가서 밸류에이션마저도 지금 현재 저평가됐다라면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화장품 업종하고요, 엔터테인먼트, 여행, 항공, 면세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동차 업종. 일단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 일단 변화는 크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회사가 먼저 변화하느냐, 그리고 전기차나 신재생 관련돼서 누가 먼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라는 상당히 어떤 경쟁 체제 앞으로 상당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은 다소간 중국 관련된 어떤 그 안도 내지는 기대감 자동차 업종에도 불어올 수 있다. 이미 불어들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11월의 첫날인데요. 투자 조언 여쭤볼 거고요. 좀 짧게 듣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일단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상승, 그러면 IT 기술주, 그 동조화 현상 나타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관련주가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소형주에도 볕들 날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연말 연초. 항상 중소형주들은 정부 정책 모멘텀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연말 연초 정부 정책, 새로운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시총 대형주에서 이제는 스몰캡에 대한 관심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 좀 많이 들고요. 중소형주 관련된 정부발 어떤 그 관련 테마의 어떤 이슈 부각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은 한국투자증권의 김건진 차장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0월의 마지막 날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하면서 어제 종가 2,520까지 올려놨는데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또 코스피의 질주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또한 높습니다.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도 뭐 우선은 좀 긍정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이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올해 시장은 어떻게 보면 2,600은 거의 무조건 가는 시장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뭐 계속해서 이익단이 계속해서 잘 나올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조금씩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작년 대비해서 뭐 거의 40% 이상이 올라온다라고 이것은 작년에 우리 종가가 2,000선이었다는 거, 이거 그동안 사실은 계속해서 박스권에 있었다는 거 해서 막 올라온 게 아니라 결국은 이익단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주가도 같이 성장을 해준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40%가 올라온다면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2,800선까지도 가도 뭐 아무런 밸류에이션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즉 한중 관계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었고, 우리나라의 대표주인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이런 두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좀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4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던 시장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가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리는지 못 올리는지에 대한 힘이 나오는 것 같고요. 즉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준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면 맞춰가는 시장이 분명히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모습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김건진 차장께서는 국내 증시 계속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조언을 하고 계신데요. 다음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앞서 어제 증시가 2,500을 넘어서 2,520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더불어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것이 영향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창립 48주년을 맞은 삼성전자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사령탑을 전원 교체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제 이재용 체제로의 진정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역대급 주주 환원 정책까지 호재로 작용이 되면서 어제 삼성전자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였지요. 앞으로 삼성전자의 행보는 어떻겠습니까? 자, 우선은 지금 단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가 얼마나 버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시가총액이 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이런 플로우로 하면 최소한 50조를 가까이는 벌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지금 현재 시총을 보면 357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퍼라는 개념으로 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퍼는 거의 한 7배, 8배 정도 사이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회사입니다. 제조업에서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받아도 프리미엄을 받아도 당연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적정 수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할인이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주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이런 주가들이 가장 많이 주가가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결국은 배당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는 우리가 배당을 열심히 늘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4분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버는 거에 절반 가까이를 이제는 배당으로 환원해 주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 50%를 이제는 무조건 배당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1년 단위로 배당 정책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좀 늘려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미래를 좀 더 확실시 되게 하기 위해서 3년에 걸쳐서 이제 우리는 3년간에 이렇게 걸쳐서 이런 배당 정책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훨씬 더 좋아할 만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잉여현금 흐름을 평가를 할 때 예전에는 M&A 자금 같은 거를 차감하고 잉여현금 흐름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제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파이가 더 커졌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주주 환원 정책을 예전에는 자사주를 산 다음에 소각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주주 가치를 올려줬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아예 현금으로 쥐어주겠다라는 이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하나 뭐 이번에 뭐 경영진들이 물론 일각에 있던 이런 먼저에 있던 사람들은 이번에 다 바뀌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점이 한 가지 더 있었죠. 즉 바로 세 가지 플로어를 완벽하게 다 각각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즉 한쪽 분야가 좀 안 되더라도 다른 쪽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해 갔었는데 뭐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DS 부분 같은 경우 이번 DS 부분에서 그리고 C 부분 뭐 소비자 가전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그리고 우리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모바일 쪽에 대한 이런 수장들이 이번에 다 바뀌었다라는 거. 그런데 뭐 완벽하게 뭐 파격 인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CEO였던 바로 아랫단에 있는 사장님들이 대부분 다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다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급격한 변화보다는 좀 안정적인 변화를 좀 꾀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아직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 아직도 많이 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표주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으로 참 많이 감사한 주식이니까요. 주식은 여러분들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자리가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엊그저께 200만 원대가 왔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70 뭐 지금 27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에 있으니까요. 고가에 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한 380만 원짜리 뭐 목표 주가까지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는 올해 연말까지 2,600 물론 넘을 수 있고 상반기까지 2,800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앞서서 주셨었는데 삼성전자 여전히 싸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저희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중 양국이 어제 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문을 동시에 알렸습니다. 자, 이와 함께 한중 정상회담 개최 소식도 전했는데요. 이에 최근에 반등을 보이고 있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또 어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지금이라도 사 담아야 되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있던데요. 차장님의 의견 좀 여쭤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결론부터 얘기를 먼저 드리자면 우선은 살짝 쉬어가다가 다시 상승할 겁니다. 즉 최근 들어서 한 1, 2주간 사실은 중국 소비재들이 한중 간의 관계가 좋아질 거다라는 이런 이슈가 하나씩 나오면서 주가가 이미 먼저 선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제 실제적인 뉴스가 어제 도출이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증시격언에서 뉴스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는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아야 된다는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좀 면밀히 따져보면 실제로 이제는 숫자로 아마도 증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은 좀 소문이었다라는 거, 끔찍끔찍 어떻게 보면 상상의 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시기가 다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즉 1차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한 20-30%대의 이런 상승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쉬다 보면 그리고 가격 조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있다가 다시 그게 축적이 되면 다시 한번 재상승이 분명히 중국 관련주들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여행, 면세점, 카지노, 자동차 쪽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마 자동차 쪽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면세점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카지노까지 즉 그동안의 대장이었던 화장품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다른 여타 업종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중국 쪽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미국과의 우리나라, 미국, 일본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긴밀하게 지금 계속 친해지는 모습을 중국 쪽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계속해서 점점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 동남아시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미국 쪽으로 좀 흘러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돌았고 어찌됐든 이번에 시진핑이 어떻게 보면 1인 천하가 되는 것처럼 이미 자기들이 완벽하게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실리 상태로 좀 많이 가야 된다는 걸 어떻게 보면 중국도 인식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과의 관계를 좀 계속해서 이렇게 대면하기는 절대 안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한 이슈가 빠르게 전개가 됐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분명히 긍정적인 이슈는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11월의 첫날입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8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장 개장을 약 30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 한 말씀 여쭤볼게요. 자, 앞에서 제가 좀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의 흐름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어제 환율 같은 경우가 좀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가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주가는 더 위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이렇습니다. IT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1월부터 지난달 정도까지 해서 계속 그냥 무조건 IT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그게 퍼지기 시작할 겁니다. 화학도 좋고요. 철강도 좋고 정유 쪽 이제 성장 유틸리티 쪽도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거다. 즉 민간 소비재나 시클리컬 업체들의 이제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표가 됩니다. 물론 아직 코스닥의 이런 저가 이런 작은 주식들은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큰 주식들은 실적 발표가 나고 있다라는 점, 어떤 업종들이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건진 차장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시장 흐름 분석하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오늘도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수입니다. 예, 어제 코스피가 또 새로운 길을 갔습니다. 2520선까지 올라오는 가운데 국내 선물 지수도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는 투자하기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여쭤볼게요. 네, 우선 333지수 지지력 확인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선 저희는 종합지수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2490선 지지력에 추세 지지력 매수 사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지수로는 330 초반지수 지지력에 정확하게 최저가에서 매수를 잡아서 우선은 331.50까지 1포, 국내 선물로 1포라 하면 예전에 50만 원이었지만 지금 절반의 가치죠. 25만 원 정도의 수익, 그 다음에 익절 잡고 홀딩 하실 분과 그 다음에 보합권 7피 정도의 손절을 잡고 반대 매매, 보합권 매매 두 가지 사인으로 나눠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요. 보합을 보신 분들은 뱉은 게 있기 때문에 20만 원 이상 수익, 그 다음에 그대로 익절 잡고 1차 지지력에서 홀딩 하신 분들은 꽤나 많이 드셨겠지만 저도 중간에서 빼먹은 바람에 끝까지 먹지 못했습니다. 우선 종합지수가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안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매수세가 유지가 되려면 333지수 지지력이 중요할 거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332.80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서의 눌림은 굉장히 짧게 계속 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매수는 좀 길게 보는 게 낫는데 우선은 신고가 근처 다시 와 있기 때문에 종합지수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쫓아가는 매매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전략은 우선 위에 상단부 336.50, 336지수부터는 그냥 눌림 조금씩 보면서 한 30만 원에서 50만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싸울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은 333.00 지수 아래부터 지지력이 확보되면 매수 스윙으로 봐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물 쪽 또 신이라고 불리시는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 선물시장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외 선물시장 쪽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방향도 알려주십시오. 네, 어제 지금 유로하고 골드하고 크루드오일을 저희가 주력으로 손대고 있는데요. 어제는 크루드오일과 골드를 주력으로 손대고 유로는 좀 관망 모드를 드렸습니다. 우선 달러 인덱스 잠깐만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저희가 지금 리딩방에서
94.50대 그 다음에 95 초반대 저항을 두고 지지력 확보하는지 눌림을 보고 있는데요. 이 눌림 자체가 94.20대 지지력에서 다시 반등을 주는지 아니면 지켜내는지 빠지는지 그걸 주력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로는 우리가 리딩방에서 우선은 매수로 끌고 와서 목표가까지 빼먹었고요. 그 다음에 16700부터는 매도를 쳐서 한두 번 빼먹었었는데 어제는 좀 관망한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반등 시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치라고 주문을 드렸는데 크게 반등이 없는 상태에서 12시 이후에 오는 바람에 저희가 크게 손을 대지 못했고요.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어제 예상 저항 1.17000대 그 다음에 지지력은 어제보다 한 30핍 정도 올린 구간 1.16700 지지력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수가 힘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고요. 이 구간 안에서 매수가 마무리되는지를 보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가 빠지다가 재반등하는지 지지력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올라가다가 달러 인덱스가 지지가 받게 되면 얘네들은 매수가 멈추겠죠. 그래서 상단부 제약에서 저희는 매도 단타부터 시작해서 롱포를 전략적으로 구사할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은 저희가 54.40에서 매도를 한번 쳤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2030을 맞고 매도를 지속적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제가 저녁 9시부터 서울경제에서 리딩 방송을 하면서 얘네들이 54불 좀 깨라 하고 한두 시간 지켜봤는데 90대에서 추가적으로 깨지 못해서 05에다 이절을 잡고 저희가 200불에서 한 400불 정도만 빼먹고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12시가 지나면서 올라간 상태라서 오늘은 지금 55불대 저항을 두고 고점 부근부터 잠깐씩 눌러보는 매도 전략을 펼칠 거고요. 우선 54.50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반등하고 있는 54.55자리가 1차 지지력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54불대를 제대로 깨지 못했던 거는 1차 목표가가 53.90이었기 때문에 그 1차 자리를 못 깬 거죠. 오늘 또 54.55가 1차 자리고요. 2차 바운더리 하방 지지력은 54불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오늘 또 얘네들은 반대 매매 위주로 건드릴 생각이고요. 우선은 이제 오늘 저녁에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로 인해서 55불을 안착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조정을 주느냐 그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장에서 올렸던 고점 부근에서 그냥 보합을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수익을 준다면 어제처럼 익절만 잡고 대응을 할 생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우선 55불 저항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1차는 54.50, 그 다음에 2차 지지력은 54불대를 보고 전략적으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골드 좀 보겠습니다. 골드는 지속적으로 이날부터 고가 매도 그 다음에 반등 시 재매도 해서 제가 리딩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 구간에서 멈춰서 위에서 노는지 아니면 최대 매도는 이 자리까지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어제 리딩을 시작할 때 보니까 어느 정도 와서 여기서 반등 매수를 좀 노렸었습니다. 근데 그 반등 매수가 별로 강하지 않아서 저희가 익절이나 열틱 이내에 손절로 대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 내리기 때문에 매도가 다 왔다 해서 저가를 깨지 않는 매수 관점 드리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까지도 단 하루의 손실 없이 모두 수익으로 잘 마감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선은 굉장히 짧은 구간이고 매수가 강한 그림들은 매수로 이미 가 있고요. 매도가 강한 그림은 매도로 이미 가 있는 상태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반대 매매나 차익들 위한 매매를 손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항상 수익을 담보로 익절 그러니까 포지션이 정리되더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FOMC 의장, 그 다음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지속적인, 그래서 달러 인덱스 방향하고 유로 달러와 그 다음에 골드가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같지는 않습니다. 혼조 양세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를 길게 보기보다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때 익절을 잡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익절이라 하면 우선은 진입 시에는 손실 구간에다가 최대 손절을 확보해 놓고 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익절이라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뭐 200-300불 이상 났을 때 그게 밀리더라도 수익 구간에서 정리가 되게끔 안정적으로 안정장치를 익절로 걸어놓고 그 다음에 최대 수익을 목표로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죠. 그래서 너무 길게 보는 것보다는 수익이 났을 때 익절 대응이 유효하겠다. 그리고 반대 매매할 때는 항상 지지력 잘 확보하고 확인하고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순서였죠.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향입니다. 11월의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8도가량 높은 모습인데요.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고요. 구름 많은 날씨에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수원 19도, 대전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한낮에 속초 18도, 강릉 19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의 낮 기온 광주 19도, 부산 20도로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모레 금요일은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한 주간 기온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